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말고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탑10이 뽑은 2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오늘 한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지 100여일 만이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제가 지난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기억하는 한에서는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아마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 참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결국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가볍게 악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청와대 취재기자 그리고 사진으로 접했던 모습은 서로 미소 자체가 좀 없었다. 좀 애매하고 불편했다는 분위기가 읽혀지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할 때 보면 제일 이게 유심히 보는 게 문 대통령의 표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하나의 취재의 기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이 워낙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로 표정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이제 지금부터 한 107일 전이죠. 그때 이제 윤석열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임명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관심받는 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조국 전 장관 조사 시작해부터 본인이 꿈같은 희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한 눈빛이었죠. 원래 이 회의는 당초 이제 30일에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모친상 때문에 연기가 돼서 이제 오늘 열렸는데 저희 기자들의 제일 관심이 뭐냐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말을 할까라는 것이었는데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깍듯이 인사를 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악수만 나눴고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 한 장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요. 윤석열 총장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윤 총장 이렇게 부르면서 임명장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윤 총장이라는 호칭을 다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분위기는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없는 관계라는 분위기는 짚어봤다면 문 대통령의 말,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해라. 이 말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선회하자면 시스템, 제도를 공고히 만들라는 뜻인데 굳이 윤 총장 앞에서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라는 말을 쓴 것은
어떻게 볼까요?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아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다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표현의 수위는 좀 낮았지만 압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 아니었나. 굳이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는 이 문구가 저 말씀에 들어가셔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스럽고 예. 뒤이은 말을 보게 되자면 셀프 개혁에 멈추지 말고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내놓고 있는 검찰 개혁안이 있고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개혁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셀프 개혁안이 될 수도 있다. 우려를 전제했고 법무부와 협력하라는 뜻은 법무부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을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비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무엇이냐면 법무부의 개혁안은 검찰의 정보 기능을 다 폐지하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반발하는 기류가 우세하고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보 기능, 눈과 귀를 가리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수사하고 제대로 된 비리를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라면서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라는 말을 덧붙인 걸 보면 그러한 검찰개혁위원회의 방안을 수용하라는 그런 압박이 아니었나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화면 같이 보실까요, 이수희 변호사님? 네. 2달 전에는 조 전 장관 수사가 한창이었을 때 검찰총장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죠, 문 대통령이.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누가 총장이 되어도 물론 뭐 시스템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련의 과정이 윤 총장 앞에서 할 수 있는 말 중에는 혹시 경고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있어서요. 사이가 좋아 보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수도 있죠. 윤 총장에 있어서 지금 뭐 그 공정한 반부패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윤 총장 같은 사람이 총장이 안 됐을 때는 시스템으로 받쳐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힌다면 뭐 칭찬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악수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동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차관과 국장을 불러서 검찰 개혁을 주문을 하고 그리고 조국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러 갔을 때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콕 찍어서 그 지시를 내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칭찬이라고 보기보다는 압박 내지는 경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 이게 지금 법무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뭐 피의사실 공표 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검찰이고 법무부고 다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공수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검찰의 양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를 하라는 경고로 읽히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훈 교수님,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말의 행간을 좀 읽어봐도 앞으로 청와대와 검찰, 물론 뭐 청와대와 검찰이 항상 우애 좋게 지내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약간의 긴장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청와대와 검찰이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검찰 개혁이나 사법 서비스 개혁, 개선 이런 측면에서 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제 가깝게 지낸 우리 이제 조국 전 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족 뭐 이렇게까지 측근 이렇게까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불리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사법 서비스 개선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개인 조국 장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외압이나 이런 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검찰 개혁을 위한 어떤 시스템, 법 제도의 개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고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둬서 강조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오늘 화면 잠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오늘 화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게 반부패 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물론 엄중하고 뭐 전관예우 얘기도 나와서 분위기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저렇게 윤석열 총장이 별다른 시선 응시 없이 저렇게 메모하고 문 대통령은 미소
전혀 없이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좀 엄하고 애매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만난 이 반부패 정책 협의의 자리 또 하나의 껄끄러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때 좌천 동지였던 윤석열 총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약간 어색하고 껄끄러운 만남 말고 위원정 의원님. 네.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지금 비서관도 오늘 이 자리에 합석을 했는데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예전에 검찰에 있었습니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팀장을 할 때 박형철 비서관이 이제 부팀장을 했어요. 그만큼 또 두 사람이서 이제 같이 좌천을 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서는 상당히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형철 비서관이 반부패, 즉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으로 가면서 조국정 민정수석 밑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조국 수석이 한 일이 뭐냐면 검찰과의 라인을 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민정수석이 어떤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서 지시도 하명 수사도 지시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검찰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위층 말고 이제 일반 검사 인사 같은 경우는 박형철 비서관이 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같은 관계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와 검찰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박형철 비서관인데 박 비서관도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조국 전 장관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검찰한테 조용히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청와대가 검찰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그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서먹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연결고리,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가 원래도 없었지만 더더욱 끈이 끊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강기정 수석이 조용히 수사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가 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이야기는 예전 같으면 다 물밑에서 이야기가 조율해서 할 텐데 어떤 면 검찰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하니까 그만큼 검찰과 청와대 관계가 서먹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조국 전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검찰은 한동안 냉각기를 가질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이 인물의 역할을 주목하게 됐었습니다. 법무부 김원수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도 2기 이상 선배인데 노련한 김원수 차관을 유임시켜가지고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하는 역할을 김원수 차관한테 맡기겠구나. 김원수 차관이 앞으로 그러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이게 장혜철 평론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청와대와의 약간의 냉각기는 불가피하다면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과연 이 둘의 관계도 조 전 장관 관계 이상으로 각이 서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김호수 차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될 때 이 대검 고위 관계자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는 수사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법무부의 외압 논란이 크게 번졌었고 여론에서는 이제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는데 김호수 차관이 계속해서 유임되면서 만에 하나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뭐 차기 검찰총장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중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을 마지못해 보내고 제2의 조국, 포스트 조국을 청와대에서 임명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높았다 하더라도 김호수 차관에 대한 검찰 조직의 어떤 신뢰도가 과거보다는 현저히 전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라는 그 지시를 한 시점부터요. 물론 청와대에서는 줄기차게 금가원장 후보로 거론하는 등 김호수 차관을 중용하고 싶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만
법무부나 검찰로 보내서 이 이상의 권한을 주는 것은 상당한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얘기, 그 애매했던 분위기 하나씩 전해봤습니다.